자, 오늘을 이제 네 번째 시간, 시간 많이 벌써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조금 우리 주변에 이 나무들이 벌써 푸릇푸릇해져가지고 꽃도 다 이제 벚꽃이나 이런 꽃들은 다 이제 봄에 피는 꽃들은 지고 잎이 다 올라왔고 사진 찍기 너무 좋지 않아요? 사진 찍기, 그죠? 요즘 그냥 주변 둘러보면 사진 찍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청강대는 들어온 입구서부터 사진을 진짜 찍어보기도 좋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 오시는 분은 마장면 거기 IC 있잖아요. 덕평 IC.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세요. 덕평 IC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제 갈 때는 막차 타고 이제 나가시고, 버스 타고 나가시는데, 그 운동 삼아 걸어오시더라고요. 꽤 한 40분 걸어오시나? 30, 그 정도 걸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있어요? 네, 야간에. 네, 같은 수업이 야간에도 있는데, 네,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상시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 때도 여기 청강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산 리조트까지도 걸어가셨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걷기 운동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전화 받았을 때 그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야 되는데 요즘에 지금 이천에서도 아마 시에서 거의 비슷한 걸 많이 할 거예요. 그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앱에 가입을 해서 그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그 이제 미션 성공하면 이달 말까지 미션 성공하면 그 이렇게 10,000보 이상이죠. 이렇게 미션을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제 저걸 해서 투표를 해서 경품 추첨을 해주는 이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의 자치시마다 요런 요즘에 이제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앱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같은 거 많이 운동. 네, 많이 만들어졌죠.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거의 뭐 진짜 웬만한 도시의 하천은 지금 다 주변에 그 산보하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할 수 있는 도로들이 다 있어서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우는 게 진짜 AI와 함께 스마트 라이프, 좀 스마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배우는 이 수업 시간에 그 배운 것들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도 올려드리니까 그 동영상도 꾸준히 시간 나실 때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틀어놓으시면서 그냥 계속 흘려 들으셔도 나중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라도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흘려 들으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 했었고, 그죠? 제미나이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나온 네이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그린닷. 그린닷 가지고도 해봤는데, 그린닷에 있는 렌즈, 검색 기능, 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AI 기능을 내가 쉽게 사용하면서 좀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이제 네이버에 있던 그런 그린닷 안에 들어있던 렌즈들, 그런 렌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구글 렌즈예요.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도 뭐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통역도 하고 문자 스캔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번역도 해주고 물건도 찾아주고, 요거는 이제 한 렌즈 안에서 그런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뭐 구글 렌즈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도 있고 이렇게 여러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앱도 이런 OCR 기능을 가지고 있는 OCR 기능만 하는 앱도 있어요. 아예 OCR만 그 문자 스캔만 하는 그런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 통역, 번역까지 다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CR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이 텍스트 인식을 해서 번역도 해주고, 사물을 인식을 해서 정보를 검색을 해주고, 어떤 장소의 랜드마크도 인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은 것도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적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인식을 해서 그 레시피를 검색을 해주고 그 레시피를 찾아줘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검색하면 그 스타일을
스타일, 유사한 스타일의 상품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검색도 카메라의 주변 검색을, 주변을 비추면 주변에 다양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정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만 찍어서 어떤 단순한 어떤 제품만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찍으면 주변 검색을 얘가 또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인식을 해서.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구글 렌즈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어때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포털 1위잖아요. 검색 1위. 그러면 네이버 렌즈를 쓰라는 이유도 네이버 안에 있는 모든 검색,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거의 다 많이 하니까 네이버에 모든 어떤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이버 렌즈를 써서 찾아보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국내에 있는 자료들은 쉽게 더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구글 렌즈는 뭐예요? 구글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잖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구글 검색 기능을 제일 두 번째로 밀려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그러니까 자국의 검색기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는 네이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글을 안 쓰는 구글 검색 기능을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 세계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네이버도 뭐 우리나라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구글 제미나이처럼 네이버도 클로버 X라는 이런 AI 생성형 AI 기능에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로버 X라는 게 있어요. 클로버 X도 그런 것도 있던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핵심 기능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 입력 없이 이미지 기반으로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인식을 해서 디지털 세계와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쇼핑, 여행, 번역 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구글 서비스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구글 렌즈다 보니까 검색,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기능도와 연동이 되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미나이나 어시스턴트 이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중요한 예시는 활용 예시 보시면 길을 가다가 모르는 곳을 발견했을 때 렌즈로 찍어 꽃의 종류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 기능이 우리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 그 검색창에 꽃처럼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하기 전에 다음에서는 그걸 벌써 있어가지고 그 꽃같이 생긴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로 찍어서 꽃을 검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다음 포털 사이트가 그 기능을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중 메뉴판을 읽기 어려웠을 때 구글 렌즈로 메뉴판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구글 렌즈로 찍어 유사한 스타일의 옷을 검색하거나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글 렌즈는 렌즈 하나로만 그게 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는 우리가 각각의 렌즈가 이제 조금 분류를 시켜놨잖아요. 일부러 더 그런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수업 문제 나왔을 때 구글 렌즈를 찍어서 풀이 과정을 확인하거나 답을 또 얻을 수가 있고 여행지에서 이런 것들은 구글 렌즈가 AI 기능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유명한 건물을 봤을 때 구글 렌즈로 건물을 비춰보면 그 역사나 관련 정보를 또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구글 렌즈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거 이제 그럼 우리가 구글 렌즈를 한번 실행해서 한번 구글 렌즈로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렌즈가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글 렌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게 구글 렌즈예요.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없으면 화면을 위로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이 될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여기 돋보기 검색 요거 눌러서 터치 여기 상단에 요걸 터치해서 여기서 구글 렌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 렌즈 검색을 딱 하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열기 버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많이 돼요. 안 돼 있으면 설치해 보세요. 안 돼 있으시면 설치. 뭐 전 세계에서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10억 명 이상이. 10억 회죠. 10억 명이 아니라. 엄청난. 카메라 열기는 이거 열어야 되나요? 예, 열어야죠. 거기 하라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냥 허용 눌러주고 있으면 허용도 눌러주고. 예, 구글 렌즈. 우리 선생님도 설치되어 있죠? 열고 있어요. 열고 있으세요? 아, 예. 카메라 열기는 열어요? 예, 열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쓰니까. 얘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로 사용합니다. 됐죠? 또 끊어졌나? 네, 일단 됐습니다. 카메라까지. 예? 카메라까지 됐어요, 이제. 아, 다 연결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화면이 다 뜨죠?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후레쉬예요, 후레쉬. 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거 후레쉬. 후레쉬의 킬스가 자동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제 스마트폰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너무 계속 사용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게 연결이 좀 끊어진 상태네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지고 상단에 요 내용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이 있고 요거는 이제 되돌리기 내가 사용했던 내용들 어떤 기록을 설정한 이런 내용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3개 한번 눌러볼까요? 점 3개? 점 3개 눌러보면 이제 일종의 설정 부분이에요. 설정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여기 왼쪽 돋보기 있는 거는 이제 촬영하는 버튼과 검색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요 왼쪽 동그라미에 있는 거는 갤러리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갤러리. 우리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운데 주로 하는 게 검색. 무슨 컵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제품을 찍어보면 얘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죠? 건물을 찍든지 뭔가를 했을 때 한번 선생님들이 우리 창가에 비쳐있는 저런 한번 찍어보든지 어떤 제품들을 한번 찍어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해볼 거예요. 검색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역을 원하면 번역 기능을 켜놓고 바로 번역을 하는데 번역기를 눌렀을 때 그러면 여기 버튼도 바뀌었죠. 버튼도 바뀌었죠. 그러면 상단에 있는 거는 왼쪽 거는 입력 언어예요. 입력 언어. 이걸 누르면 이제 언어를 얘가 알아서 감지를 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감지. 여기 점점점 별처럼 보이는 게 언어 감지 생성형 AI 기능이에요. 언어 감지를 하고 영어로 얘기했으면 영어로 들리겠죠. 이제 그런 감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출력 언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가 한국어로 얘기했으면 얘는 일본어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누르시면 언어들이 이렇게 있고 그 언어들 중에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얘네들이 이제 돼요. 이렇게 누르면 요 사진을 이 독일어를 선택할 거냐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 얘가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그럼 독일어가 이제
언어를 쓸 수 있게끔 얘가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쭉 내려가서 뭐 영어로 한번 찾아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죠. 쭉 올라가 볼게요. 영어. 이렇게 영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착 언어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언어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선생님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언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언어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언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본어,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일본어예요. 그러면, 번역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찍으면 바로 어떻게 나와요? 지금 보면?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어를 찍었더니 바로 일본어로 나오죠? 일본어로 돼서 일본어로 나오죠?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볼 수가 있는 거.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영어로 보고 싶으면 아까처럼 영어를 찾으면 되겠죠? 영어를 찾아서 베트남어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해놓고 그러면 언어 감지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영어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보이면 자동 우리가 네이버 렌즈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번역이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바로 번역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구글 렌즈는 그 클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바로 번역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네이버 렌즈는 바로 번역이라는 클릭을 해놓고 있어야지만 이 구글 렌즈와 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어 감지에서 바로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독일어를 하고 싶으시면 독일어로 나오겠죠. 이게 기능이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에 나갔을 때 지금 영어 사이트 같은 경우를 한번 열어보면 외국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들이 한국어 이제 감지해서 지금 독일어로 나오는 거고 지금 그죠? 이제 보시면 여기 영어로 써져 있는 화면이 지금 이제 얘가 읽어서 언어 감지해서 독일어로 나오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언어 감지해서 요거를 일본어로 출력하고 싶다면 일본어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지금 실제 얘가 언어 감지를 한 거예요. 언어 감지를 해서 이 단어들이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때요? 진짜 예전에는 외국 여행 나갔을 때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물어물어 찾아서 아니면 단어 사전 그때는 제가 언제 90년대에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그 나라의 그 영어 사전 그다음에 독일어 사전을 들고 갔었어요. 그걸 들고 가서 그 찾아보고 번역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여행 가서 쉽게 언어 감지해서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이렇게 감지해서 이걸 한국어로 바꿔주게끔 해놓으면 바로 그냥 우리가 한국어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와요. 저걸 하신 거죠? 네. 클릭을 하신 거죠, 클릭을. 용어를 태국어로 하니까 네. 말은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아, 이게 그죠? 맞는지. 한국어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언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중에 베트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베트남어를 선택을 하시고, 언어 감지해서 이 글씨가 이제 베트남어로 바뀌겠죠? 여기 있는 글씨들이. 바뀔 수 있는 단어들은 베트남어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베트남어로. 그런 식으로 바뀌죠? 언어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언어를 감지를 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우리가 영자 신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뉴욕타임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냥 한번.
자, 만약에 이런 신문을 내가 보고 싶은데 다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국어로 바꿔서 이거를 언어 감지를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어때요? 지금 또 이제 깨져서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그 영어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뭐가 필요한지 한국어로 이렇게 내용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도 아니면 영어 신문이라도 영자 신문이라도 이렇게 쉽게 내가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기능에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진을 한번 찍어 보면, 자, 사진을 찍게 되면 또 무슨 기능이 들어있냐면, 얘가 이제 이 OCR 기능으로 이렇게 글씨를 다 이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체 선택하게 되면 이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코스 다스 HT.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번역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번역도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검색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이미지로도 찾아주고, 이게 구글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3개 눌러보면 컴퓨터로도 복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 그냥 있을 때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외국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어떤 사이트로 가볼까요? 자, 이런 사이트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냥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직접 번역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걸 가져오면은 바로 요 전체 선택, 듣기, 공유, 한국어 이런 기능들 그다음 옆으로 쭉 밀면 구글 번역에서 다시 또 구글 번역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서 구글 번역기 앱을 여는 거예요, 얘가. 구글 번역기 앱을 열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 구글 렌즈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이버 렌즈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또? 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화면적으로 이렇게 스캔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네이버 렌즈는 네이버 렌즈 쓸 때마다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또 구글 렌즈는 구글 렌즈답게 또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이제 검색도 해봤고 번역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 번역 안에서도 사진을 찍게 되면 OCR 기능 글씨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기능도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좋은 글이 있었어. 좋은 글이 있는데 그 좋은 글을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거야. 이제 좋은 글을 가져오고 싶은데 뭐 고도원의 아침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글을 갔을 때 이런 글을 이제 좋은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 뒤에 밑에 내려오면 명언도 이렇게 있습니다. 명언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사진을 검색을 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띄워야지만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명언만 선생님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검색을 하는 거죠. 텍스트를 얘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요거를 내가 번역을 해도 돼요. 요까지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요만큼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한다? 클립보드에서 이제 복사가 됐어요. 얘는 명언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명언들 관련된 사이트들을 찾아준 거예요. 지금 알아서 먼저 찾아준 거예요. 요건 찾아준 거고 지금 우리가 복사를 했으니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톡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톡방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눌러서 쭉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요렇게 하게 되면 지금 따라온 게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우시면 되는 거고 요거까지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오늘의 명언 선생님들이 복사, 전송 요렇게 가능하죠. 요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로 지금 찍은 거를 선생님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찍은 거를 번역을 해서 복사해서 듣기도 하고 듣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명언.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은 결국 새로워지고 창조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 한국어로 나와 있는 명언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걸 이걸 번역을 해서 영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원래 언어도. 그죠? 이렇게 영어로도 바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이런 명언들,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런 기능은 또 그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서울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뭐 지하철 안에 보면 멋진 시들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니면 어떤 도서관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가도 건물에 이렇게 멋진 시들이 써져 있는데 이걸 시를 전체 다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 글씨만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때요? 이런 구글 렌즈, 이런 렌즈를 가지고 선생님이 글씨를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글 렌즈를 사용하시면 된다. 지금 명언을 찍었더니 어때요? 명언을 찍었을 때 아까 검색해준 이런 명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명언 베스트 52가지. 그러면 요걸 한번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워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단어. 요거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식으로 얘가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사도 인터넷 신문 기사 한번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기사들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유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시사도 공유 기능도 들어있고요. 어떤 것들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기사가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사 안에도 다양한 요런 메뉴들이 기사 밑에 붙어 있습니다. 글씨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까지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좋았고요. 구글 렌즈로 이렇게 검색 기능으로 해봤고 이번에 과제 기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제 기능. 과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이 과제로 얘를 찍으면 알아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죠.
알아서 문제를 풀어준다. 그럼 얘를 한번 이 문제 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나오죠. 지금 선택했더니 뭐가 나와요? AI 기에서 이렇게 실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실수에 관련된 시각적으로 찾은 내용들을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수. 이렇게 물감을 풀어 그림을 그리듯 아이의 새롭게 그린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실수, 실책, 실패 이런 게 관련된 과제를 얘가 알아서 선택을 이렇게 했더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알아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쓰게끔 하려고 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찾아준 겁니다. 찾아준 거. 과제, 문제도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색, 번역, 과제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검색 기능에서 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지금 이 사진 하나 불러왔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질문을 여기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금 사진을 지금 이렇게 불러왔더니 내가 이제 렌즈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 질문란이 뜨죠? 여기 질문란. 이 이미지에 대한 관련해서 질문하기. 그럼 여기다가 내가 터치해서 질문이 가능해요. 이걸 터치하시면. 그럼 질문 검색창이 떠요. 그리고 한번 이 화면 올리면 산책로 비슷한 유사한 산책로 그림이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여기 보시면 비슷한 산책로가 보이죠? 뭐 용인시도 있고 경주 국립공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암에도 있고 비슷한 유사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 화순 배롱나무 여행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제가 찍은 이미지가 이건데 요거를 보여줬더니 요거를 얘가 요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갤러리를 검색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구글 렌즈죠.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에서 여기 왼쪽 갤러리 여기 요걸 터치. 선생님이 원하는 사진을 하나 골라와 보세요. 선생님들 없어요. 제가 찍었는 거 없어요. 이건가요? 액세스 허용 물론이죠. 액세스 허용. 갤러리 항상 허용. 항상 허용 상관없어요. 아니 F형 중에 허용 눌러서도 되고요. 네, 갤러리 연계는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꽃이 있으니까 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잡았어요. 그럼 이게 관련된 꽃이 뭐 영산홍도 되고 아젤리아라는 비슷한 유사한 꽃을 얘가 찾아준 거예요. 지금 영산홍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영산홍이. 이게 맞는 이거 비싼 꽃일 거고. 예. 이렇게 한 거고 요 꽃을 처음엔 요거 꽃나무에 대한 거를 얘가 찾아줬지만 난 이게 아니야. 나는 이 산책길을 찾을 거야. 산책길. 요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요 산책길에 대한 이 전체적인 걸 보여주겠죠? 그러면 또 검색이 또 달라져요. 아까는 요 연산홍, 여기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요런 내용들의 비슷한 유사한 산책로에, 전국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유사하게 찾아주는 거죠. 왜냐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요런 산책로가 있는 유사한 이제 전국에 있는 유사한 곳, 공원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을 때, 요렇게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다 네이버에 올라오는 기사가 대부분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뭔지, 이 나무. 여기 보면 터치했더니, 물론 이게 자동 완성 언어들이 나왔죠. 그 나무 종류. 클릭했으면 이제 나무 종류 나오겠죠. 네. 나무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활력수로 추정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쭉 내용 보면
관련된 내용들의 나무들이 보여주고 이와 유사한 나무들의 숲길이 또 이제 나와 있는 기사,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같이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미지.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근데 꽃을 하나 딱 잡고 찍어볼게요. 이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슷한 이미지에 비슷한 내용들이 아젤리아인지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유사하게 영산홍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진달래는 아닌 것 같고 영산홍인가요? 한번 볼까요? 영산홍하고 유사하죠. 제가 올린 사진이 요 사진하고 요 사진이 영산홍하고 유사합니다. 얘가 알아서 요 제품이래. 요 꽃을 렌즈가 이렇게 딱 찾아서 가는 거죠. 딱 불러왔더니 이미지를 불러왔더니 얘가 알아서 요거를 이렇게 딱 찾아갑니다. 좀 쭉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여기 꽃 이 산책로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럼 제가 이 산책로 딱 이렇게 지가 렌즈가 이렇게 딱 알아서 먼저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 유사한 길을 또 얘가 찾아주는 거죠. 여기는 온천공원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천에 온천공원이 있는데 온천공원 올라가는 길이에요. 걸어서 올라가는 온천공원 올라가는 길인데 온천공원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이쁘게. 이천에 온천공원 한번 이천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온천공원 한번 가보세요. 온천공원. 설봉공원 말고 온천공원도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여기? 네. 여기 잘 해놨죠? 여기. 네. 올라가는 길. 예. 날씨가 요즘 좋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서 사진 하나 이렇게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등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 등나무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등나무 요런 나무 요렇게 해서 꽃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꽃을 있으면 내가 검색 기능을 해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정보 검색은 예전하고 다르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AI를 이용해서 나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관련된 기사도 글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찾으면 바로 이렇게만 이런 블로그 글만 찾아봤잖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 꽃나무가 뭔지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알아서 자 이렇게 렌즈로 잘 찾아주는 거죠. 이 구글 렌즈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또 렌즈도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렌즈도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서 다양하게 내가 실생활에서도 유사하게 지나가다 보면 꽃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꽃에 대한 공부도 이 구글 렌즈를 통해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이제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좀 부족해. 그러면 직접 사진을 찍게 되면 어때요? 얘가 알아서 그 역사적인 그 문화재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구글 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번역이나 이런 생성 AI 기능들을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연동이 돼서 얘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죠? 이런 것들을 쉬는 시간에 한번 여기 1층이면 좋을 텐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우리 꽃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찍어봐도 되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OCR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글 렌즈 어떻게 잘 쓸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이버 렌즈를 배웠지만 오늘은 구글 렌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또 중요한 키보드 선생님들이 이제 키보드를 쓰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삼성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그죠? 삼성 키보드.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삼성 키보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판만 선생님이 편하신 자판을 쓰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진, 어떤 사람은 천진 플러스,
뭐 이렇게 다양한 자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이 자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좀 유용한 스마트한 자판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름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는 자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의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번역이 되면서 채팅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추출 타이핑한 자료를 또 3초 만에 추출해주고 자주 쓰는 문구, 자주 쓰는 상용구를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문자 왔는데 전화 왔는데 못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상용구라든지 아니면 댓글을 남기고 싶은데 비슷한 댓글을 내가 일일이 맨날 치지 않고 그 저장해놓은 상용된 무한 등록된 이 등록된 문구를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멋진 얼굴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요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나온 스마트 보드인데 한때는 네이버에서 이 스마트 보드를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폐지. 이제 그만 이제 중단 사용하는 거를 중단하려고 했었다가 이 스마트보드 사용자들이 네이버에다가 청원을 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없앤다고 발표하고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다시 사용 가능하게끔 얘네들이 네이버가 열어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보드의 기능이 얼만큼 좋길래 사람들이 삼성 키보드를 안 쓰고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했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국어 입력이 가능하고 음성 입력도 가능하고 손글씨 입력도 가능하고 우리 아까 했던 구글 렌즈 들어있던 텍스트 스캔 OCR 기능도 잡아줍니다. 뭐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클립보드가 뭐예요? 우리가 저장 간단한 문구들을 내가 빠르게 저장 컨트롤 C 하면은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게 클립보드로 가요. 컨트롤 C 하면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축어 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있고요. 뭐 자동 완성이나 맞춤형 검사 이런 것들을 얘가 해주고 있습니다. 클립보드를 꺼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클립보드를 꺼내서 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지난번에 제가 아마 해드렸던 것 중에 이 창에서 사이드바를 알려드렸죠. 네. 사이드바를 열면 지금 클립보드가 이렇게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클립보드들이 여기에 제가 컨트롤 C 했던 아까 우리 명언 컨트롤 C 했었죠.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보여지는 이 사이드바가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편집을 눌러보면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 등록을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립보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요 사이드바 설정은 우리가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사이드바는 우리가 설정으로 가서 엣지 패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엣지 패널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 엣지 패널 사이드바 선택하니까 엣지 패널이 있는데 여기 엣지 패널 있죠? 여기 엣지 패널이 활성화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엣지 패널을 사용한다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패널 있을 거예요. 패널 조금 메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있으신가요? 설정
설정에서 한번 선생님들이 설정에서 돋보기로 엣지 패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엣지 패널. 엣지 패널. 그러면 여기 엣지 패널 여기 뜨죠? 요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엣지 패널로 들어왔을 때 여기 보시면 엣지 패널 눌러서 여기 패널이라고 뜰 거예요. 패널. 뜨나요? 선생님 떴어요? 여기 정보선이 떴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세요. 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플레이스토어잖아요.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여기 설정 여기서 검색해서 엣지 여기 나오죠? 여기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엣지 패널 여기로 가셔서 여기 패널 여기를 누르면 지금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클립보드가 있어요. 요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도구나 요 나침판이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흔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 요게 필요하면 요걸 선택해야 지금 기본 되어 있고 요거까지 한번 해놓을게요. 그러면 요까지 해놓고 나오면 나중에 이 패널 열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열면 지금 AI 기능이 들어있고 요 살짝 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 나왔고 클립보드 지금 썼던 클립보드 보이죠? 선생님이 써줬던 클립보드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와서 이 복사 누르면 여기 있는 기록을 내가 원하는 곳에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엣지 패널이 생겼어요. 자, 보이시죠? 예. 그래서 선생님 여기 패널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날씨도 누르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뮤직도 눌러놓고 리마인더도 눌러놓고 하면은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 총 있는 것 중에 8개 중에 저는 현재 5개, 4개, 5, 6, 7, 8, 9,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현재 6개를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오면 여기 패널이 요게 너무 작게 보이면 요 패널 높이를 패널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셔도 돼요. 너비를 이렇게 두껍게 요런 것들 요런 투명들 요런 것들을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핸들을 하시면 돼요. 투명도도 조금 더 높여서 투명도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기도 줄여도 되고 너비도 줄여도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줄여서 좀 작아지죠. 많이 쓰려면 굵게 하는 게 낫죠. 크기도 좀 넓게 크게 쓰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나오시면 요거 이제 보이는 게 편하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 그러면 나온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밀어보면 지도도 나오죠. 이게 나침판도 쓸 수 있고 여기 위도가 나오죠. 위도 강도도 나오고 요렇게 쓰면 여기가 이제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 지금 너무 많다. 아마 선생님들 지금 클립보드 해놓은 게 거기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예. 보이죠? 그러면 복사라고 써져 있는 거를 선생님 보시다가 복사라고 써져 있는 걸 클릭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시는 창에 가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클립보드를 내가 이제 사용했던 클립보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 이게 이제 엣지 패널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엣지 패널 써서 요 기능 가지고 뭐 일정 추가도 가능하고 알람 추가도 가능하고 메시지 작성도 가능하고 선생님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이 엣지 패널을 열어서 원하시는 대로 뭐 연락처 등록도 여기서 바로 내가 연락처 등록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연락처 앱을 또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엣지 패널을 열어서 이렇게 연락처 등록도 하셔도 되고 동영상 화면 캡처 또 우리가 화면 캡처도 필요하시잖아요. 가끔 화면 캡처 같은 거 여기 화면 캡처 기능도 들어있고 이렇게 열어서 하나씩 밀어보면 통역도 가능하고 노트도 열 수 있고 갤러리도 열 수 있고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사이드바에서
선생님들이 날씨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엣지 패널도 한번 잘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는 뭐 글꼴도 변경할 수도 있고 테마 변경은 조금 이제 색깔이 막 여러 가지라 좀 그렇고, 그다음 키보드를 좀 더 키보드 높이를 좀 더 높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삼성 키보드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서비스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 메모나 킵과 같은 것들로 연동해서 또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구글 킵이고. 자, 그러면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쓰려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 보드를. 그러면 스마트 보드를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스마트폰을 켜시고 다시 플레이 스토어로 가볼게요. 플레이 스토어 터치. 자, 우리 검색창 터치. 상단에서 이제 여기서 스마트 보드.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뜰 거예요. 그죠? 떴죠? 네이버 스마트 터치. 그러면 이렇게 자판 모양처럼 되는, 녹색으로 된 자판 모양처럼 되어 있는 요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요 네이버 스마트보드 설치. 그러면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따라하기 방식대로 선생님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얘가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뭐 순서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눌러서 그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써 있는 대로 터치해서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는데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그걸 터치해 보세요. 화면을 넘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키보드로 설정을 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다음 눌러서 여기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게 나와요. 뭐 건너뛰기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키보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르면 여기서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제 스마트보드 쓸 거니까 이걸 터치. 그러면 이걸 켜주는 거예요. 현재는 구글 음성과 삼성 키보드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화면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다시 나가고, 두 번째,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터치하시고, 여기서 이제 키보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네이버 스마트 보드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 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터치해서 화면 누르는데, 여기 키보드가 현재 쓰시는 키보드, 그 화면을 설치하세요. 근데요, 번역 키보드하고 네이버 스마트보드 이거 키면 안 되죠? 스마트 보드를 켜야 돼요, 일단. 근데 여기에서 켜려고 하니까요. 뭐라고 뜨는데요? 했더니 개인정보나 비밀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고 그렇게 무섭게 뜨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네, 그건 설치하고 그냥 쓰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왜냐면 요걸 키보드를 얘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키면 돼요. 네, 요거 켜서 확인 눌러서 켜주시면 켜주시면 네, 쓸 수 있는 거. 저는 이건 다 되죠. 네, 그래서 되시고 섞고 스마트폰을 선택하세요. 여기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보드 보시면 다시 한번. 선생님 쓰시는 자판을 바꿔야 돼요. 이제 뜨거운 거를 보시면
자판 입력 방식이 선생님이 쓰시던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씩이 아니라 이거 선생님 원래 쓰시던 방식이 어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진행 못 갔죠? 이거예요. 이제 이거죠. 이거죠. 그러면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키보드 놓쳐서 여기서 선생님 원하시는 것들은 눌러보면 좀 틀릴 거예요.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걸 거야 아마 이거 쓰시면 이거예요. 그럼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우리 정보 선생님 됐죠? 안 되신 거. 키보드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걸로 해봤어요. 그래도 쓰시던 걸 쓰셔야 되니까 그냥 헷갈려요. 쓰시던 거 아니면 다시 두 개가 한번. 동시에 떠요? 아니요,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원래 쓰던 키보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요거예요. 선생님 쓰시던 게. 이건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아, 그게 천지. 네, 이게 천지인 불편해요. 천지인 불편해요? 네. 그러면 원래 예전에 어떤 거 쓰셨어요? 키보드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천지인이에요. 그게 천지인이에요? 네, 선생님 쓰시던 거. 아, 이거 불편해. 이게 불편해? 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가서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이런 자판이 편하세요? 이런 키보드 자판? 키보드 자판. 예, 키보드 전판이 편하죠. 네, 그럼 두 번씩으로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럼 쓰시면.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두 번씩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편하세요? 키보드처럼 쓰는 거. 네. 그럼 요걸로 세팅을 할게요. 이게 두 번씩이에요, 두 번씩. 자, 이제 설치 다 됐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우리 열기를 해보면, 요런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스마트보드로 바꾸고. 요런 화면 나오죠? 요 화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뒤로 가게 하세요. 뒤로요? 네. 네. 네, 그 화면 나왔죠?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셨나요? 이화영 선생님도? 네. 다 나오셨죠? 이 화면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키보드 입력 방식을 선택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키보드 입력 방식. 이거를 터치해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 자판은 저는 천지인을 썼던 거는 천지인을 쓰고 있고, 두 벌씩을 쓰시는 분은 두 벌씩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베가라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베가. 그 베가에서 썼던 자판이 또 이렇게 자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라끌이라는 또 자판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이런 자판이 새롭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벌씩과 천지인이에요. 두 벌씩과 천지인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영어를 쓸 때는 자, 영어는 큐티라는 요 영어는 기본적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본어까지 뭐 쓰시는 분은 일본어를 하시는 굳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현재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잡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상세 설정을 한번 가보면, 위에 상단에 기본 설정 말고 상세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 높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최대로 누르면 화면 반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화면 반까지. 근데 너무 크면 좀 이상하니까 적당한 높이로 선생님이 맞추시면 돼요. 내가 이제 보이는 자판 크기. 그 다음에 여백. 그렇게 키보드 높이를 높여주시고, 여백은 뭐냐면 여기 여백이에요. 요런 여백. 여기 지금 공간 있죠? 요 여백을 내가 쓸 거냐. 이렇게 너무 쓸 거면 이상하잖아요. 요 여백 정도를 보통 저는 한 10 정도 해놓으면 좀 맞더라고요. 그 다음 하단 여백도 이제 한 보통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하단 여백도.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키보드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고 싶으면 사운드 키시면 되고,
뭐 그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사운드 변경.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 저희는 이제 보통 요런 거만 설정하고 말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 문자 같은 경우 눌러보시면 특수 문자를 쓸 거냐? 여기 나오죠? 특수 문자. 이거 기본적으로 요거 다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요건 다 켜놓으시면 좋아요. 요건 끄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세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이 녹색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지 마세요. 네.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녹색 켜져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요 라인이 툴바예요. 요 라인이 툴바인데 옆으로 밀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여러 개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요 툴바를 내가 편한 제일 자주 쓰는 거 첫 번째 페이지에 놓고 옆으로 밀었을 때 또 다른 툴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를 내가 세팅할 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요 상단에 툴바라는 걸 터치하시면 요 툴바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다 차여 있잖아요. 위에 차여 있는데 여기 빈 공간도 이제 현재 이렇게 있어요. 빈 공간. 여기다가 내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편한 것들을 옮겨다 놓을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편집을 터치하셔서 얘가 편집을 터치하면 얘가 깜빡깜빡 움직여요. 좌우로 엉덩이 흔들듯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여기다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키보드 닫기를 원하시면 쭉 누른 상태로 끌고 올라가서 노란 동그라미 버튼 안에 얘가 들어가면 손을 놓으시면 돼요. 그럼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SNS 사이트 이거를 바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마이박스도 이렇게 끄 올라가서 동그라미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마트보드와 마이박스가 같은 로그인으로 로그인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튜브를 바로 보고 싶다. 문자 하다가 유튜브 보고 싶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가고 싶다. 그 밴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꾹 눌러서 밴드.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거를 총 4페이지까지가 있으니까 이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필요 없는 거는 다시 위에서 X를 누르면 돼요. 필요 없는 건 X를 누르시면 돼요. X.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X를 누르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끝났으면 저장 눌러야 돼요. 위에 상단. 아까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이 저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저장 누르면 지금 현재 세팅된 게 여기 위에 다 이제 모여져 있습니다. 설정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기능이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툴바에서 누르면 문자 인식 기능이 이제 없어졌대요. 이 문자 인식하는 기능이 문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져서 요게 이제 문자 인식 기능이 삭제가 된 거고 그래서 요 문자 인식 요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 문자 인식하는 기능을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 없으니까 이걸 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자 인식 기능을 그래서 요게 된 것 같고 다른 걸로 채워볼게요. 자, 다시 툴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툴바를 눌러서 선생님들이 하나둘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자판이 떠야 되잖아요. 그죠? 자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용자 편집 있죠? 사용자 편집. 요게 이제 요 4가지 메뉴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퀵 문자부터 한번 볼게요. 퀵 문자.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자판에 한자를 많이 쓰시면 요 자판에 한자를 내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한자, 퀵 문자, 빠르게 뭔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문자를 자판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자 있는 요 자판에 있는 거 보면 점이 3개가 있잖아요. 점 3개 보이시죠? 지금 저희는 한자가 안 입력만 썼어요. 안 나오죠. 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 아, 2번씩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옆에 거 이런 거점 3개 눌러보세요. 점 3개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3개 눌러볼게요. 아무나 3개 쭉 꾹 눌러보세요. 그럼 요런 창이 혹시 뜨나요? 요런 바뀌는 창? 뜨는 창이 있나요? 그 허용하라고 돼 있는데요. 허용 눌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점 3개 있는 자리. 점 3개 있는 자리를 눌러보면, 아니면 점이 있는 곳을 눌러보시면 여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요거 말고, 현재 보이는 거 말고, 요거 현재는 점, 콜론,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걸 눌러서 선생님이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가로로 바로 바꿔도 되고, 이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놓으면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하트가 생겨요. 요게 그러면 여기 하트가 생깁니다. 요렇게 지금 넣어준 거예요. 요런 기능들이. 요렇게 하트를 요게 지금 필요 없는데, 네, 만드는 거예요. 퀵 문자를. 요 퀵 문자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선생님이 하나씩 키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꾹 눌러서, 만약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꾹 눌러서 이거를 땡땡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제 또 점을 누르면 여기 음성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끝에 키보드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기 눌러보시면 지금 저는 크크크로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바뀌었죠? 요거 음성으로 하면 여기 음성 버튼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음성 버튼으로 지금 바뀝니다. 음성 버튼으로 바뀌고, 다시 키보드 띄워서 요걸 쭉 누르면 다시 요거 한자로, 저는 이제 한자로 또 바꿔 놓을게요.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퀵 문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본어 쓰시는 분은 여기다 일본어로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이크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마이크는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면 툴바에 마이크를 넣어놨어요. 굳이 그래서 자판에 마이크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퀵 문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퀵 문자에 대한 건 자주 쓰는 문자나 이모지를 키보드 키로 사용하는, 요게 바로 이제 퀵 문자예요. 퀵 문자가 여기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내가 눌러서 요거 이렇게 지금 여기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여기 하트가 바뀌었죠. 요걸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또 꾸밀 수가 있고요. 꾸미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제 퀵 문자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주 쓰셔야 돼요. 이게 클립보드에다가 만들어 놓는 건데, 일종의 자주 쓰는 메모예요. 자주 쓰는 메모. 그러면 요걸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 선생님 써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네. 회의 중이라 잠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AI에다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편하신 대로 이제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문구 추가하기가 있어요. 그죠? 문구 추가하기. 그럼 이걸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문구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 클릭해서 원하는 문장을 300자까지 가능해요. 300자까지. 그러면 뭐 지금 운전 중입니다. 잠시 후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 문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구들. 여기서 문구를 만들어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명언 같은 거 있으시면 명언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명언을 넣어놔도 돼요. 이렇게 명언을. 그러면 오늘의 명언에서 이걸 넣어놓으면 이 문구를 내가 바로 터치하면 이 문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명언을 넣고 완료 누르게 되면 이 명언이 하나 이제 끝에 생겼어요. 명언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자주 쓰는 문구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카톡방에서 우리가 문구를 넣기 위해서 터치하시잖아요. 메시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판이 바뀌었잖아요. 이 클립보드 이거 만든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자주 쓰는 문구예요. 이 아이콘 중에 이 자주 쓰는 문구. 요거는 이모티콘이고 요건 세미콜론. 요거는 이모지. 한번 터치해 볼까요? 이모티콘 터치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얼굴.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 세미콜론 P 누르게 되면 요런 거. 예전에 많이 썼죠? 요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4에 문구가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콘이 자주 쓰는 문구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명언, 오늘의 명언 있잖아요. 요걸 터치하시면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 자주 쓰는 문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터치해서 그거는 못 찾았는데. 네? 저거는 지금 못 찾았어요. 아, 못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가 어디로 나간 거냐면 선생님 지금 툴바는 여기 지금 더 있고 이거를 아까 만들어 들어갔잖아요.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 지금 더 있는 거고 음성이니까 여기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마이크를. 그럼 말로 해도 문자가 가나요? 그죠? 네,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 클립보드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해놓고 설정을 넣어놓고 저장. 됐고 그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 카톡으로 가서 카톡이 바깥에 안 나와 있구나. 아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넣어서 터치하시면 요게 이제 아이콘, 이모지, 그 다음에 요걸 터치하시고 지금 문장 있죠? 요거를 딱 누르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안 하고. 이런 문구들을 이제 만들어 놓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보드에서 자주 쓰는 문구,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회의 중이라 잠시 연락드릴게요. 요걸 했는데, 선생님 자주 쓰는 문구를 여기다가 터치해서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주 쓰는 문구 만드시는 거 아시겠죠? 예. 자주 쓰는 문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이 많은 문구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주 쓰는 문구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는 문구. 자, 화면 우리 네이버 스마트 보드에서 우리가 아까 킹 문자를 했고요. 자주 쓰는 문구, 자주 쓰는 메모, 요거예요, 요거. 요 자주 쓰는 메모를 요거를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 문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주 쓰는 문구 추가하기 눌러서 만약에 내가 업무적으로 통장 번호를 자주 보낸다. 통장 번호 아니면 계좌 번호 같은 거 보내시게 될 것 같으면은 문구를 계좌 번호로 여기 문구 추가하기 해서 선생님이 농협 계좌 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미리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문구 추가하기 해서 내가 자주 쓰는 문구를 농협 사진을 갖다 붙여도 돼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자, 요렇게
지금 문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제 계좌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생겼죠? 예, 농협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제 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문구 추가하기 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완료 눌러 놓으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터치해서 수정도, 내가 방금 만들었지만, 요거를 여기다 글씨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터치해서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수정도 가능해요. 여기다 이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쓰셔도 되죠. 이렇게 네이버 csjjblu@naver.com 이렇게 써놓고 완료 누르면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 톡방으로 가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키보드 입력하려고 터치하시게 되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제 문자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제가 자주 쓰는 문구를 딱 넣어서 여기 쭉 내려서 맨 밑에 요거를 터치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전송 누르면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싹 여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넣었더니 새로 입력하는 것마다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죠? 맨 밑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맨 밑에 와 있는데, 이걸 자주 쓰는 문구라면, 자주 쓰는 문구는 맨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카톡을 눌렀더니, 자주 쓰는 문구를 터치해 봤더니 어때요? 지금 맨 위에 이렇게 떠 있죠, 여기. 이게 지금 내 전화번호가 여기 바로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죠? 이거를 아까 방금 만들었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있는 걸 여기 맨 위로 올려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문구가 자주 쓰는 문구가 이렇게 잔뜩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 편집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창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왼쪽에는 동그라미, 오른쪽에는 삼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는 삼선이에요. 삼선을 꾹 누르고 이렇게 쭉 끌어올려. 누른 상태에서 끌어올리면 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올라갔나 보이나요? 올려갔으면 이렇게 쭉 눌러서 맨 위로, 자주 쓰는 문구 맨 위에서 보이게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삼선을 누르고 삼선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요 문구가 내 맨 위로 올리고 싶으니까 쭉 끌어올려서 선생님이 제일 위 상단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제일 상단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꾹 눌러서 이동. 터치가 잘 안 돼.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겠죠? 여기에 이렇게 보여서 완료 누르시면 이제 통장 계좌번호가 우리가 아까 자판에서 터치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자판 터치하면 여기 자주 쓰는 문구 터치 딱 하면 어때요? 여기 바로 보이죠? 제일 상단에 한 4개 정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굵으면 하나씩밖에 안 보이겠죠. 글씨 많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터치하시면 어때요? 요런 이모지, 그 다음에 이모티콘,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문구, 그 다음에 클립보드도, 요거는 이제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을 내가 썼을 때, 선생님이 내가 한번 여기 넣어보시면, 요게 글씨를 입력을 했을 때, 요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글씨찌개. 한번. 자, 여기다 볼게요, 한번. 그럼.
뭐 요렇게 쳤어요. 요렇게 지금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쳤는데 요걸 글씨를 딱 처치해서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 하나도 안 했죠. 네. 얘가 어때요? 띄어쓰기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찌개를 어휘로 썼더니 그게 아니라 개라 이걸로 해서 알려주고 여기 바이오 했더니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 바꿔줬고 띄어쓰기 했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맞으면 이걸 V 누르면 여기 글씨가 바뀌었죠. 이렇게 내가 잘못 쓴 글씨도 한번 요즘에 조금 이게 타이핑을 쳤는데 발음 나는 대로 글씨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괜히 보내게 되면 왠지 내가 글을 잘 몰라서 좀 창피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맞춤법으로 딱 그거를 하시면 돼요. 맞춤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시면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콘 중에 또 요거 뭐예요? 요건 번역이에요. 번역. 여기다가 이제 내가 글씨를 입력을 하면 이걸 꾹 눌러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때요? 글씨가? 지금 여기다 글씨를 넣었더니 영어로 나왔죠? 네, 이렇게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입력 언어고 입력 언어 한국어를 넣었더니 지금 현재 번역 언어는 영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일본어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일본어로 바뀌죠? 일본어로 현재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번역 언어를 나는 태국어로 바꾸고 싶어. 그럼 태국어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쓴 글자를 바로 이 톡상에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외국어로 통역이 가능한 거예요. 통역이.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글씨가 태국어로 왔잖아요. 태국어로 온 거를 내가 번역을 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복사 다시 눌러서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지금 이 글씨가 됐잖아요. 이거를 나는 한국어로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우리 단어를 입력 여기 한국어를 여기 지금 번역 언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영어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입력 언어가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밖에 안 되네요.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입력 언어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만 되는 거고 번역 언어가 지금 이렇게 10개, 12개 언어만 된다. 12개 언어 이렇게까지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순간 착각했습니다. 입력 언어는 두 가지 언어밖에 안 돼요. 영어하고 한국어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번역을 해서 내가 입력 언어를 한국어 썼을 때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바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있습니다. 저 그거 잘 못 찾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카톡 했잖아요. 카톡에서 여기 터치하시게 되면 지금 요 화면에 쭉 가보면 여기 번역이 있어요. 뭐 카톡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문자 보내실 때 아까는 우리가 세팅하는 창이고 문자나 우리가 그 채팅을 하려고 하면 이 창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보드가 뜨잖아요. 키보드에 툴바가 보이는데 이 툴바를 활용한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맞춤법이었고 요거는 이제 자주 뜨는 문도였고 요거 마이크고 요거는 이모지. 요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요걸 꼭 우리가 채팅할 때 이 메시지 보낼 때 이 자판이 떠야 되니까 자판 뜰 때 요 기능 요거를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툴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보이셨죠? 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서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너무 이쁜 글씨가 이렇게 갑니다. 이런 글씨가.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은 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많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모지 이렇게 쓰고 그다음 마이크도 여기 있고요. 마이크 세팅이 되신 분 툴바에 마이크를 세팅하셨으면 키보드 자판에는 마이크가 필요 없지만 여기 위에 마이크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음성을 인식을 해서 얘가 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텍스트 변환해 준 거를 내가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기를 안 하면 얘가 이제 마이크가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거를 해주는 게 바로 마이크 기능이에요. 마이크.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판 치는 게 너무 길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크로 눌러서 선생님들이 음성으로 자판을 쓰는 거죠. 너무 편하죠. 자판에 음성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다가 어떨 때는 삼성 키보드로 가고 싶어. 삼성 키보드 바로 그냥 근데 삼성 키보드로 갔다가 네이버 키보드로 돌아오는 기능은 그 기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 키보드 스마트보드를 쓰시다가 삼성 키보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키보드 모양 있죠? 선생님 여기 하단에 키보드 모양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요 입력창이 떠요. 요거를 삼성 키보드로 바꾸시면 삼성 키보드 자판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자판에서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돌아가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시 어떻게 한다? 설정창에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키보드 여기서 오셔서 여기 키보드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보드 참 이게 아니라 스마트보드를 치셔서 요거를 키서 요거를 이제 활성을 다시 시켜야 돼요. 요거를 해놓고 키보드가 여기 삼성 키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판으로 왔을 때 누르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뀌었잖아요. 요걸 누르면 삼성 키보드로 바뀌었죠. 그럼 삼성 키보드로 바뀐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앱을 설치했었죠. 스마트보드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키보드 다 썼죠. 여기에서 입력 키보드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스마트보드에서 쓴 삼성 키보드로 바로 가지만 삼성 키보드가 굳이 내가 다른 키보드로 가라고 바꿔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메뉴가 없는 거야. 그죠? 이 삼성 폰인데 네이버 키보드를 쓰라고 얘가들이 바꾸라고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 쓰시다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이제 바뀌어져 있으니까 네이버 스마트보드니까 스마트보드에 이런 다양한 기능, 이 툴바도 이용해 보시고 이런 하트도 눌러 보시고 하트 눌렀더니 뭐예요? 이런 글자 나오죠? 하트 눌렀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글씨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밑에 눌러보시면 하이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바로 전송은 안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걸 내가 보내게 되면 이걸 누르면 바로 전송이 안 되고 요걸 선택할 거냐 해서 요거 전체 이 크기가 전체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잘라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방법은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사각형으로 갔죠. 아까 전체가 다 갔는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하트 요거 F는 페이스북이에요. S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바로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 내가 썼던 것들. 클립보드. 방송 복사했던 것들이 들어있어요. 복사했던 것들이. 아까 우리가 엣지 패널에 열어서 엣지 패널에 있던 것들이 여기 들어왔지만 지금 요거는 요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설정 화면에 넘어와요.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설정. 요 톱니바퀴 요거는 스마트보드의 설정이에요. 스마트보드의 설정. 무슨 얘기 아시겠죠? 누르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툴바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뚝 눌러서 이렇게 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스마트보드. 어때요? 기존에 삼성 키보드하고 했을 때 이게 편해요? 삼성 키보드가 편해요? 예,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좋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없으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왔다 갔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삼성 키보드 쓰시다가 아니면 네이버 키보드 쓰시다가 아 불편해 그냥 삼성 키보드로 갈래 돌아가시면 되고요. 네. 키보드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다른 키보드도 앱도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 삼성 키보드를 또 쓰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삼성 키보드. 삼성 키보드도 이게 저는 보세요. 요런 선생님이 쓰시는 삼성 키보드하고 좀 틀리죠? 자판이. 네.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 오늘 날짜가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꾹 눌러서 설정이 됐을 때 젤키 누르면 바로 그냥 다 삭제가 되는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 또 자판이에요. 얘가 세팅을 제가 삼성 키보드에 세팅을 제가 다른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기회 알려드리고 삼성 키보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선생님이 쓰고자 할 때 스마트보드를 실행을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뜹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들어와서 쓰시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바뀌어 있어요. 자, 다시 키보드로 삼성 키보드로 돌아갔다가 선생님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쓰고 싶대. 그러면 앱을 실행하시면 돼요. 이 스마트보드 앱을 실행하시면 여기 이제 키보드 입력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하라고 뜹니다. 요걸 하시면 돼요. 요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요 스마트보드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립보드 자주 쓰는 문구가 여기서는 이 자주 쓰는 문구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능들이 좋아서 이걸 상당히 많은 양의 뭐 여기 무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양을 내가 등록을 해서 선생님이 편하신 문구들 명언도 수시로 내가 바꿔서 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키보드는 이 자주 쓰는 문구가 없어요. 삼성 키보드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서 대화 나누다가 유튜브로 가서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네이버 박스로 가서 네이버 박스에 있는 내용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네이버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네이버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요 이미지들을 한번 제가 보내볼게요. 요 이미지 전송 누를게요. 요거는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요 이미지는 AI가 만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현재 구글 렌즈,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보드 요 두 개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배웠던 네이버 그린닷에서 있는 렌즈들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글 렌즈를 사용해 보시고 두 개가 편한 거를 서로 병행하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키보드예요. 키보드니까 삼성 키보드를 쓰셔도 되고 좀 더 편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쓰시면서 편한 걸로 쓰고 싶을 때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